있다는 그런 산소가 풍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사람이 아무리 맞는 말, 나에게 득이 되는 말을 해도 사람들은 그거를 전혀 듣지 않습니다. 왜? 산소가 결핍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EQ를 써서 그 사람이 어떤 것들을 지금 원하고 있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이거를 볼 수 있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IQ를 쓸 때는요, 옳고 그름에만 치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잖아요. 내가 볼 때 저거는 맞았고 틀렸고, 그러니까 무슨 그 사람이 우리가 계약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느냐,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느냐, 그 사람이 사실이 뭐냐, 이런 거를 많이 따져요. 반면에 EQ를 쓸 때는 그거는 좀 내려놓고 그 사람이 지금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고, 그 사람은 어떤 인식을 하고 있고, 그 사람은 지금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게 바로 EQ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좋은 교사가 되려면 많이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많이 아는 것은 IQ가 할 수 있지만 좋은 교사가 되려면 EQ가, 즉 그 사람의 눈높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그 행동 특성이요, IQ를 쓸 때는 우리가 말해주기에 바빠요. 왜? 우리는 아니까, 우리는 전문가니까. 반면에 EQ를 쓸 때는 들어줍니다. 많이 들어주고 질문을 씁니다. 왜? 그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코칭에서는 EQ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아까 모든 사람이 해답은 자기 스스로에게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또 EQ를 써야 되기 때문에 말해주기보다는 질문을 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경험을 한 가지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두 아이의 어머니인데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많은 이제 코칭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얘기입니다. 아이를 이제 동네 학원에 보내고 있었는데, 그 학원은 매주 시험을 봐가지고 자기 점수, 평균 점수, 이게 딱 앞에 써 있는 그 시험지를 항상 집에 가져와요. 근데 저도 여러분처럼 일하는 엄마다 보니까 바빠가지고 학원에나 보내고 학원비나 내줬지, 솔직히 애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자세히 들여다보질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애 방에 가서 얘기하다가 보니까 그게 이렇게 쌓여 있는데 쭉 훑어봤거든요. 그랬더니 7, 8주 연속 우리 애 점수가 평균보다 낮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부모로서 이제 항상 평균보다는 좀 높기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소 같았으면은 제가, 야, 너 안 되겠다. 수학은 기초가 중요한데 지금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뒤처지면 안 되지. 하루에 2장씩 꼭꼭 풀어놔. 엄마가 집에 와서 채점해 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해주고 제안을, 이제 그 해법을 제가 줬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았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뭐를 해야 됩니까? 말해주기 말고 질문하고 들어주고 그 사람이 해답을 찾도록 해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우리 애한테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너 수학을 어느 정도로 잘하고 싶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우리 애가 그럽니다. 자기도 잘하고는 싶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잘하면 좋겠어? 재차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 2등 하면 좋지. 그럽니다. 그래서 1, 2등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대요. 그래서 다시 제가 얘기를 했죠.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아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이지? 왜 잘 안 될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애가 한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통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수학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수요일 날 학원에 가면 든대요. 왜냐하면 그날이 시험 보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집에 오면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잊어버리겠습니까? 그 생각을. 여러분 짐작하시죠? 다음 주 수요일 되면은 또 생각나요. 근데 집에 오면 잊어버리고 또 수요일 날 되면 생각나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아이들 생활이 은근히 분주해요. 어른도 한 가지 어떤 그 결심을 해서 꾸준히 하는 게 어려운데 아이들 생활 보면은요, 태권도도 가야지, 축구도 해야지, 게임도 해야지 바쁘죠.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비판을 안 하고 물어봤습니다. 야, 그러면은 너 수학 공부를 해야겠다는 그 생각을 안 잊어버리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니? 그랬더니 저희 애가 가만히 있더니 엄마 저기다 한번 써놔볼까 그러더라고요. 그때 저희 집 주방에 이제 화이트보드가 하나 있었는데 써보라고 그랬죠. 뭘 쓸 건지 제가 이제 궁금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애가 쓴 것은 요일별로 수학 공부할 시간을 이제 딱 써놨습니다. 근데 길지도 않아요. 하루에 딱 20분씩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로서 성에 차진 않았지만 인정을 해줬죠. 왜?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해법이잖아요. 그거는 남이 시켜서 하는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자기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이제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 하루에 20분씩 하면은 정말 좋겠다. 한번 해보자. 엄마가 도와줄 거 없니? 그랬더니 없대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냉장고 옆에 딱 붙어 있으니까 이제 매일 보았겠죠. 그래서 좀 공부를 하더니 성적도 올랐습니다. 근데 성적이 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공부에 대한 태도가 바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하면은 예전에는 어쩌다가 시험을 잘 봐도 제가 퇴근해서 집에 올 때쯤이면은 아예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조차 잊어버립니다. 안중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성적을 공부해서 올려보고 나서는 어쩌다 시험을 잘 보면 꼭 그거를 이제 저한테 제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보여주고 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공부에 대한 다짐이 생겼구나, 동기가 생겼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제가 그 아이한테는 진짜 공부하라 소리는 별로 안 하고 키워봤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아이하고 부모, 그래도 이제 엄마하고 간에 누가 수학 공부에 관한 전문가입니까? 엄마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엄마가 얘기를 해서 너 수학은 꾸준히 해야 되고 매일 몇 시간씩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아이한테는 하기 싫은 남이 시키는 일이다 되어버리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스스로 생각하도록 하는 것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빗자루 들고 마당 한번 쓸어보려고 나서는데 뒤에서 부모님이 야, 마당 좀 쓸어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당장 빗자루 내려놓고 싶잖아요. 그런 게 사람 마음인데요. 누구나 그래서 사람은 남의 시킴을 받아서 일하는 거를 싫어합니다. 자기 자신의 작품을 만들고 싶어 해요. 내가